안녕하십니까. 야매안경사 미스터 솔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자신 없는 분야, 공부입니다. 자, 우리 신입생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 그러면,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 내지는 지금 안경광학과 입학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때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 가지고요. 세 가지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학점을 위한 공부.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점이 잘 나오는 게 좋겠죠. 근데 학점을 위한 공부와 그다음에 안경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공부, 그다음에 실제 안경사 현업에서 안경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가 사실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좀 미리 알고 약간의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솔직히 미리 말씀드리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해서 그 다음에 안경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안경 일을 막 하다가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대수능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안경광학과를 들어갔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찍기로 검정고시와 대수능을 쳤기 때문에 사실 아는 게 없었죠.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학교에 들어갈 때도 꼴찌로 들어갔지만 학교 다닐 때도 꼴찌였고 졸업 때 또 꼴찌였고, 근데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뭐냐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성적은 최하위인데 쉽게 말하면 방정식 1차, 2차, 3차 전혀 몰라요. 로그 몰라요. 벡터 프리즘 몰라요. 벡터 몰라요. 근데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안경 하면서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궁금해했던 거, 그다음에 겪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졸업 이후에 현장에서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결국은 성적은 F, 재수강까지 유급까지도 당하고 그랬었죠. 유급은 아니었구나. 재수강이었구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학점을 위한 공부는 우리 족보라는 거 존재하죠. 그다음에 선배들이나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 그게 학점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학점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안경사 면허증 취득, 그 안경사 고시죠. 그것도 국가고시인데 국가고시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보면 저처럼 학점이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고시 쉽게 통과하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학점을 위한 공부라는 건 누가 잘하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가고시 안경사 면허증 취득은요,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뽑으면 안 되는 애들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부분만 없애주면, 일정한 기준만 넘어가면 그냥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경광학과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점 잘 맞고 장학금 받아도 현장에서는 달라요. 저 교수님한테 막 이렇게 경고 먹고 F 맞고 재수강하고 그랬죠. 근데 현장에서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장학금 받고 막 A 플러스 받고 이랬던 친구들 나중에 졸업 이후에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외우고 있는,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친구들은 다 까먹어요. 성적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배우고 기억은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했고 성과는 좋았지만 현장하고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학점을 위한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족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경사 면허증을 위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안경사 면허증은요, 뽑으면 안 되는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고루 평균 점수 이상 꽈락만 피하면 누구한테나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사 면허증을 따기 위한 그 공부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가 늘 일정한 퍼센티지로 나와요. 정확히 표현해 드리자면 기출 문제집에서는 어떤 경우 무조건 40%는 깔고 가요. 그럼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평점으로 몇 점 이상, 꽈락 몇 점 이상만 다 되면 통과잖아요. 그러면 40점은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기출 문제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인 거 약간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정만 잘 하시면 사실 안경사 면허증 취득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제 경험이에요. 최하위 성적을 가진 저도 통과를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안경사 업무를 위한 공부. 이거는요, 신입생이고 여러분들이 재학생이라면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교수님께서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 잘 체크해 놓으세요. 형광펜이나 빨간색 볼펜으로 체크 잘 해 놓으시고, 핵심은요, 졸업할 때 버리지 마세요. 저는 안경화학과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이상을 일 끝나고 저녁 때 막 찾아봤었어요. 오늘 있었던 사례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찾아봤죠. 그게 남들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 현장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는 과정.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3년 정도만 꾸준하게 하시면요, 남들보다 20년 이상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생들한테 제가 공부하는 비결 아니에요. 요령, 공부하는 요령 3가지입니다. 학점을 위한 공부, 그 다음에 안경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공부, 그 다음에 안경사, 현역 안경사로서 정말 도움이 되는 공부. 이 3가지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스트레스 별로 없이 재미나게, 그 다음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